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테랑 고수경입니다. 자, 선생님 이제 화학원 2027 수능을 위한 기출 화학원 기출 720제가 개강을 하게 되는데 써있겠지만 문항수가 720문항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720이냐? 한번 시작을 해보면 이제 작년까지는 기출 좀 정리해서 엄선해가지고 지금까지 누적으로 따지면 1000문제가 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선생님 강의가 기출 580제였어요. 오케이. 여기서 작년도 기출이 있잖아. 그죠? 이거는 이제 작년도 기출이 없고 2025년에 나왔던 기출 140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40문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1년에 모의고사 몇 번 봐요? 수능 포함해서 7번 보죠. 그죠? 그래서 해볼까? 3월, 4월, 뭐 5월에 올 때도 있는데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그리고 마지막에 수능 보거든. 근데 한 회차당 20문항이니까 27에 14. 다시 말해서 2025년도 전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출 중에서도 기출 원래 중요한데 기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최근 기출이에요. 그래서 최근 3년 기출은 거의 꾀부시한다. 그래서 보통 이거 정리해서 여기서 좀 버릴 게 있나 좀 찾아봤었는데 이제 없더라고요. 이게 화학원 컨셉이 예전에는 좀 지저분한 문제가 좀 있었다. 네, 그걸 좀 배제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저분한 걸 다 뺀 게 여기야. 그리고 작년에는 핵심 문항, 흔히 말하는 4페이지가 예전보다 조금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문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전문항 넣은 거고요. 이거 언제 풀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 수험생이잖아. 다 풀어요. 심지어 한 번 푸는 친구는 없어요. 한 번 풀면 안 되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푼 건요, 안 푼 거랑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출문제 왜 풀어? 그러면 내가 공부한 개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내가 어느 정도 학습이 완성돼 있나를 알기 위한 거잖아. 여러분,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올린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만약에 1단원이 있어. 어떤 특정 단원이 있다. 뭐 1단원이 있다. 아니면 뭐 4단원이 있어요. 뭐 대단원 말고 소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소단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만약 여기서 30문항을 풀었어. 그런데 몇 문항 맞췄느냐? 12개 맞췄네? 18개 틀렸네? 그러면 문제 풀이를 멈추셔야 됩니다. 아직은 문제 풀 때가 아닌 거야. 개념에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 기출을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시간적으로 낭비되는 게 되게 많단 말이야. 왜냐면 이 처음에 풀어서 맞춘 건 여러분 건데 처음에 풀어서 틀린 문제가 중요한데요. 틀린 문제는 3개월 후에 다시 풀어도 또 틀려요. 그럴 확률이 높잖아. 그래서 여러 번 푼다는 얘기는 틀린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30문항 풀었을 때 10개 이하로 틀려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야 문제 풀이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720문항은 이렇게 구성이 된 거고요. 따라서 교재 받으면 당연히 두껍죠. 그죠? 그래서 두 권으로 나눠서 선생님이 냈는데 1, 2단원 하나, 3, 4단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출문제 선생님 교재지만 여기에 5번 풀라고 해서 5번을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럼 책이 있단 말이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다시 풀게끔 2회 도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선생님이랑 푸시고 또 여러분이 복습용으로 최소한 여기다 또 한번 푸시고 그 다음부터는 문제 풀어가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죠? 맞았어요. 이런 식으로 채점하면 안 돼. 알겠죠? 이거는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뜻이잖아. 아니라 맞으면 그냥 이렇게. 알겠죠? 맞았어. 틀리면 이렇게만 표시해주면 돼요. 또 여기 짝대기 긋고 해설지 보니까 이해가 됐어 뭐 이런 거 하지 마. 왜냐면 해설지 보고 이해가 된 건 냉정하게 틀린 건 틀린 거잖아. 왜냐면 3개월 후에 내가 다시 보겠다. 아니면 한 달 후에 다시 보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뭐 이건 중요해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야 이거는 너무 어렵다를 떠나서 이거는 괜찮은 문제 같아 라는 게 느껴지면 별표 하나 때리시고요. 별표 치는 이유는 뭘까요? 한 번 풀고 버릴 거면 뭐 가르쳐요? 그죠?
다음에 볼 때 이런 건 다시 안 풀어도 돼. 근데 요 별표 친 걸 3번, 4번 풀란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문제풀이 과정이 재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당연히 학습 방법은 여러분이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틀린 문제 무조건 확인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맞았어. 여러분이 정답으로 맞췄지만 선생님 해설을 반드시 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죠? 왜? 내 풀이가 정당했는가? 여러분 한 문제를 푸는데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양적 계산 문제 하나 푸는데 20분 걸렸어. 그거는 실전에서 절대 쓸 수 없는 풀이에요. 그치? 중화반응 하나 푸는데 15분 넘게 걸렸어. 그렇게 푸면 안 돼. 그거는 글씨를 천천히 써서 느리게 푼 게 아니잖아. 그치? 여기서 어떤 그 시간이 올려갔다는 이건 의미가 이거예요. 막 풀다가 풀이가 멈춘 거야. 야, 이 다음 어떻게 넘어가지? 그 다음 뭔데?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 다음이 안 보이면 못 풀지, 당연히. 그걸 이제 10분 동안 생각을 해서 알아냈어. 그러면 아주 나이스한 건데, 그게 아니고, 해설 조금 보고 또 이해해보고, 또 해설 조금 보고 또 풀어보고, 그렇게 풀면 여러분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이의 목적이라는 건, 과연 정당한 풀이로 갔느냐, 이 문제의 의도를 파악했느냐, 그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 킬러 파트부터 킬러 파트. 아시겠나요? 그래서 틀린 문제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맞은 문제도 계산 문제라던가 뭐 중화 적정, pH, pOH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파트에 대해서 선생님 풀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그 또 하나는 개념 다 끝나고 기출해야지라는 생각은 선생님이랑 안 맞아요. 내가 추천하는 학습이 아니야. 알겠나요? 일단원에 대해서 개념이 됐어. 선생님 교재에 있는 문제가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다 풀었어. 그러면 2단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오케이? 제일 좋은 건 2단원 개념을 하면서 1단원 기출을 푸는 거지. 그러니까 1단원 하고 1단원 기출 풀고 2단원 하고 2단원 기출 풀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개념이 끝나면 기출도 좀 있으면 같이 끝나줘야 돼. 왜냐면 개념을 한다는 건 당연히 개념 공부라는 건 1단원 하고 2단원 하고 3단원 하고 4단원 하지 않겠습니까? 머릿속에 누차 얘기하는 거잖아. 머릿속에 중화 반응이랑 산화환원 반응이랑 pH가 막 가득 차 있는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기출 풀자. 기출은 당연히 1단원부터 풀 거 아니야. 그럼 다시 기체 양론과 양적 관계가 등장한단 말이야. 야, 이거 저번에는 알았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그러면 쭉 흘러가. 또 복습해가면서 낑낑낑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저 뒤에 4단원 할 때쯤 되면 이것 또한 또 한 3개월 지난 거잖아. 2개월 지난 거잖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개념에서 풀었던 우리가 문제 풀이들이 있잖아요. 개념과 문제가 연동돼야 되니까. 그죠? 그걸 그대로 기출해서 가지고 와서 바로바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1단원 개념, 1단원 기출, 2단원 개념, 2단원 기출 이런 식으로 가면 아주 좋아요. 거기다 진짜 나는 열심히 한다라고 한다면 EBS 수능 특강까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한 3월 말쯤 되면 개념 끝나고 기출 끝나고 특도 끝나면 완벽합니다. 아시겠나요? 언제 다 풀지라는 시작이 반이잖아요. 그죠? 일단 책 펴고 빨리 문제를 풀어야죠. 아는 파트가 있으면. 알겠어요? 자, 선생님이랑 이제 일단은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